네, 요즘 어딜 가나 이 영화가 단연 화제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죠.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시대적 생활 모습과 환경, 또 문화적 상징들을 세련되게 담아내서 그야말로 세계인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변방이 아닌 문화 강국 한국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전 세계 문학의 흐름을 YTN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최근 문화계가 아주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YTN 보도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7월과 8월은 반가운 문화계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OST 곡인 골든 역시 글로벌 차트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이래 최다 관람객 수를 경신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관심과 기대를 더욱 높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문화계 이슈별로 관련한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YTN 보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곡인 골든이 강남 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도 정상에 오른 성과를 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대표곡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정상에 오른 겁니다. 백인의 하위권으로 시작해 스타들의 커버 바람과 함께 입소문을 타며 역주행한 끝에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그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빌보드는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1위의 자리에 오른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역주행 끝에 정점을 찍은 극적인 과정과 여성 보컬, 애니메이션 주제가로서 해외 차트를 석권한 이례성을 강조하면서 시청자들이 이번 성과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게 전했습니다. 이 같은 캐대헌의 흥행은 애니메이션과 음악이라는 각기 다른 장르의 K컬처가 동시에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로서 시청자의 문화적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K-팝의 정의를 둘러싼 담론으로 시선을 확장했습니다. 음반을 발매한 미국의 레코드사도 골든을 K-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래에 한국말 가사가 들어가고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인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모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렇다고 골든을 K-팝으로 단정하기엔 고민해볼 부분이 많습니다. 제작사가 스파이더맨 등을 만든 미국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고 유통 경로도 미국의 OTT 채널인 넷플릭스입니다. 결국 K-팝 콘텐츠의 제작, 투자, 유통이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K-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장르 구분을 넘어서 우리 문화의 주체성과 차별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현상만 소개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문화의 정의와 정체성을 묻는 분석으로 확장해 문화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보도의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캐대헌 이슈를 중심으로 문화대담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문화대담은 좀 어땠습니까? 네, 문화 현상을 다루는 보도 방식 중에서 문화부 기자라든가 전문가와의 대담이 있습니다. 예. 심층 분석과 다양한 관점을 시청자에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캐대헌 이슈를 다룬 대담을 살펴보니 금요일 오전 시간이죠. 스타트 연애 코너라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넷플릭스 역대 영화 1위 자리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K-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6월 20일 공개된 이후 9주 만에 누적 시청수 2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정확히는 2억 1,050만 회를 기록한 건데요. 이는 넷플릭스 역대 영화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감독도 한국을 찾았더라고요. 첫 공식 일정이 이재명 대통령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기관 감독은 내한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수요일 방송된 아리랑 TV 토크쇼 K-팝 더 넥스트 챕터의 녹화를 소화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성과 중심의 해설에 치우치면서 작품의 배경이라던가 의도, 성과의 의미를 깊이 있게 짚어내는 분석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캐대언의 경우 성인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컨텐츠인 만큼 성과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영화 자체의 특징이나 맥락을 함께 전달했더라면 시청자의 이해가 더 깊어졌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대담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던 수익구조 논란을 비롯해서 K컬처 산업의 경쟁력, 또 산업적 파급 효과, 정책 지원과 같은 주제로 연결됐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산업적 과제까지 짚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YTN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캐대언의 스토리와 흥행 요인, 산업적 가치와 그 보호의 필요성을 다룬 심층 해설 기사가 다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작 방송 보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문화부 기자, 전문가와의 대담이라는 형식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해석과 논의의 깊이를 더한다면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고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예술, 영화, 음악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보도, 또 대담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심층 보도, 또 대담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YTN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이제 심층 보도라든지 대담 충분히 이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는 영화, 드라마, 가요, 애니메이션까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만 해도 박찬욱 감독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가지고 이제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한 상황이죠. 드라마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절반을 한국이 채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가요의 경우에도 BTS, 블랙핑크, 또 가상 아이돌까지 세계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상황을 분석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도국에서 1분 30초 리포트를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인 컬처 인사이드를 통해서 다각적인 취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뉴스 관련 심층 보도로 리포트 길이 자체가 좀 길어지더라도 회사가 의지를 갖고 방송을 내보내는 그러한 시스템도 확고해지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 속에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이를 데리고 박물관에 다녀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8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문화보도에서 또 하나의 기록이 전해졌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를 경신한 건입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 해 총 관람객 수가 418만여 명에 이르러 1945년 개관 이래 최다 인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관람객 수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더해지면서 박물관이라는 익숙한 공간이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박물관 열기는 기념품 판매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통 기념품이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박물관 방문이 단순한 전시 관람이 아니라 문화 소비와 또 놀이문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일 낮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K-팝 데몬 헌터스 바람을 타고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기념품을 사러 온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사실 전통 문화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갑자기 두드러진 게 아닙니다. 상덕궁 약방에서 이색 궁캉스를 즐기거나 밤에 경복궁을 걷기 위해 궁캐팅을 하는 등 고궁이 놀이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해당 보도는 이런 흐름을 전통문화와 놀이문화의 접목으로 설명하면서 관람객들이 새로운 문화 현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방식의 그 변화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관람객 수 기록을 다룬 보도들이 대체로 숫자와 기록 경신에 집중하면서 관람객 구성이나 전시 운영 실태와 같은 요소들은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주차 문제, 입장료 유료와 기부제 운영과 같은 관람 환경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높은 관심이 일회성 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화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짚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죠. 이 80주년이라는 역사성에 더해서 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를 함께 짚어본 보도도 있었는데 이 보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라는 영역을 예술이나 대중문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역사까지 넓혀본다면 보도의 의미는 더욱 커질 텐데요. 이번 광복절 보도에서도 그런 문화적 시선을 엿볼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역사를 기억하고 또 공유하는 방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가슴에만 품어야 했던 치욕스러운 35년. 이 문화 변방국이 처음 세계인 눈에 든 건 해방 한참 뒤인 1986년이었습니다. 배우 강수연이 임건택 감독 시바지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겁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탑100 1위를 차지하며 희망의 아이콘이 된 BTS. 봉준호 감독은 특유의 작품 세계로 서구 주류 시상식을 휩쓸었고 황동혁 감독 역시 오징어 게임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사를 새로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변방국에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단순한 아이콘 소개가 아니라 우리 문화가 걸어온 진화를 한눈에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또 독립투사의 음성을 AI 기술로 복원해 들려준 보도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정신을 시청자가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연결한 시도였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긴 독립투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직 정성만이 하늘을 움직인다.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5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은 후손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남아있는 사진과 유물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AI 기술과 결합해 광복의 의미와 감동이 한층 더 배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광복절 문화보도는 예술과 대중문화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기억까지 담아내 시청자가 역사적 의미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보 전달 이상의 의미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 주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문화 보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YTN 홈페이지에서 그 문화 보도를 검색해 보니 YTN 스타의 연예계 소식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YTN 채널에서 방송으로 나간 YTN 보도만을 리뷰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YTN 보도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웠는데요. 아마도 다른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YTN 스타 정보를 보면 대중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는 하지만 너무 대중문화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습니다. 순수 예술이나 전통, 지역문화 소식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균형 잡힌 문화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YTN은 컬처 인사이드와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의 이슈를 다루고 또 그것을 재가공해 일반 뉴스 형태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다양한 문화를 균형 있게 접할 수 있도록 YTN 문화 보도의 구성, 즉 YTN 스타를 통한 연예계 소식, 문화 전문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 보도의 형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는 분야에 따라서 선입견 혹은 또 편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국민 모두가 누리고 즐길 정보, 또 깊이 있는 문화 뉴스가 계속해서 생산되게 할 그 문화에 대한 YTN의 시각과 이해,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화 보도를 사회, 정치, 경제 보도와 비등한 비중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뭐 문화 보도도 그 다른 뉴스의 한 축으로서 그런 필요성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문화 보도를 그 정치, 경제, 사회 보도와 동등한 비중으로 두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에 문화 보도 비중은 이제 대폭 줄었습니다. 문화는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철저히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후에야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매개체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정치, 경제 보도와 대등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중을 대폭 늘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의 특성상 정치, 경제, 사회 뉴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영상미가 있는 문화 뉴스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드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문화부가 이제 어렵게 제작한 문화 프로그램 컬처 인사이드는 계엄 사태 이후에 메인 시간인 토요일 오전 9시 20분 시간이 몇 달째 결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방송 시간인 토요일 오후 7시 20분에 초방으로 이제 방송되고 있는데요. 문화는 사회 정치적으로 이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뒷전으로 밀렸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문화 산업을 비중 있게 다루고 그에 따른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콘텐츠도 훨씬 더 다양하고 안정될 수 있고요. 비로소 뉴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인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놀고 또 보고 즐기는 생활문화 전반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위상이나 가치 또 자부심을 느낄 부분이 영화나 드라마 또 K-팝에 국한될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른 사회 현상 못지않게 문화 부분도 현실에 대한 빠른 접근 또 쉽고 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을까요? 화제성 있는 문화 이슈 외에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문화적 시선으로 담아낸 보도가 눈에 띄어 디딤돌 뉴스로 제안해보게 됐습니다. 네. TV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진이나 대화금지 카페와 같은 일상 속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중시하는 흐름이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내향인 문화라는 키워드로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문화 트렌드를 연결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의 가치를 강조해 주었습니다. 시청자가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양식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과에 더해 흐름과 과제를 짚어내는 시도는 문화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남다른 감각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낸 요즘 시대에 걸맞은 문화 보도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송재인 기자를 직접 만나서 그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성이나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존중되는 문화, 이런 트렌드 현상들에 특히 좀 관심을 갖고 재밌게 썼었는데, 보통은 방송 기사에서는 와글와글 북적이거나 시끌벅적한 그런 것들을 인기의 지표로 삼아서 방송 뉴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현상을 보면 이제 예능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반대의 모습들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 마침 이제 예능 같은 것들을 방송에 사실 지상파 화면을 활용하기 어렵던 와중에 글로벌 OTT에서는 화면 제공이 조금 더 쉬워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재료 같은 것도 제공되는 상황이 돼서 조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알고 싶으면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걸 우리가 시청자에게 알려줄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도 보도를 할 때 뭐가 1위다, 뭐가 인기다를 넘어서 그럼 이 산업 구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 우려되는 지점은 뭔지 조금 더 종합적인 분석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